자, 우리 그 한계 대체율 그 밑에 그 그래프 좀 한번 봐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포인트 13 한계 대체율인데 이 한계 대체율에 담겨 있는 게 그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거기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볼 때는 예산선을 이제 볼 거고요. 다음 포인트에서 다룰 겁니다. 소득 M 이렇게 있으면 얼마짜리 하는 X제 몇 개 샀니? Y제 몇 개 샀니? 그래서 X제에 지출하는 금액과 Y에 지출하는 금액이 소득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데 효용 함수가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예요. CD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X의 알파, Y의 베타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보통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게 2분의 1, 2분의 1일 때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Y도 2분의 1 이렇게요.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림으로 좀 봐주시면 x, y인데 무차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무차곡선이 한계 대체율을 체감하는 거라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대체제 형태가 있어요. 완대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한계 대체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효용함수가 뭐 알파 x 플러스 베타 y 덧셈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를 우리 전에 얘기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때 성적을 최종 평가할 때 두 개의 곱을 한 다음 루트를 씌울 수도 있고요. 제곱을 할 수도 있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여기 알파, 베타 1을 넣어서요. 이렇게 단순한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를 다르게 둘 수 있죠. 중간고사에는 0.8, 뭐 기말고사에는 1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알파, 베타에 따라서 가중치를 다르게 둡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 우화하는 직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짠소금님은요. 짠소금 교수님은 완전 보완제 완보라고 쓸게요. 이런 경우는 효용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둘 중에 작은 게 당신의 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파, x, 베타, y 이렇게 될 수 있고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것은 그냥 알파, 베타에다 1을 집어넣어서 x, y일 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예, 무차곡선이 L자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L자, 꺾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 보시면 X제가 중립제인 거야.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할 때 다 평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떤 게임 같은 거 할 때 도전 이거 있잖아. 연습 몇 번 하고 이제 도전하면 그걸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가 두 제화 중에 하나의 중립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X제가 중립제인 경우 그럼 이제 X제가 중간고사 시험 점수라 그러면 그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땅 퍼센트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100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연습이니까. 그리고 뭐 Y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Y가 증가해야지 효용이 증가하는 거지 X가 증가하면 효용 유틸리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무차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수평 형태가 돼요. 왜냐면 내가 X제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증가해도요. 아시겠지만 효용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무차곡선 상에 있어요. 그래서 효용은 Y제가 증가해야지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예요. MRS가 빵이죠. 이건 뭐예요? X제 한계 효용이 빵이지. 그래서 그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 준선형 효용 함수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도 원점에 대해서는 볼록해요. 그래서 준선형 효용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효용 함수가 이런 꼴로 돼 있어요. 루트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약간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요거는 우리가 동조적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조적 효용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도 무차곡선이 원점이 돼서 볼록한 건 똑같아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거는
똑같이 알 수 있어요. MRS 구해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형태가요,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아, 얘는 이제 무슨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살짝 요거는 체크만 해주세요. 동조적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동차, 동조 요게. 그림을 좀 그리게 되면 자,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저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요렇게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에요. 이렇게. 그럼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게 길이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 얘가 한계 대체율이죠. 좀 잘못 그렸는데 MRS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인데 색깔을 파랑으로 할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가 눈의 결정체가 뭐 육각형인가 그런 것처럼 거미줄 모양 그거 비슷하게 쫙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게 돼요? 현실은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뭐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막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가파르고 이렇게 가파르고 이렇게 돼 있고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조적 효용함수다라고 하면은 이런 규칙.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다라고 하면 x랑 y의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x가 2개일 때 하나, 4개일 때 둘, 이게 일정하게 되면 그럼 거기서의 한계 대체율인 접선의 기울기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건 알겠는데 그럼 밑에서 올려다본 것도 같습니까? 아니요. 밑에서 올려다본 거는 값이 같지 않아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밑에서 x의 소비량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올려다 그러면 빨간 색깔보다 파란 색깔이 여기선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그런데 이 준선형 효율감수인 경우에는 요거는요. 가만히 보면 MRS를 살짝 계산해 볼게요. 얘는 MRS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 봐야 되니까 한번 저거 해볼게요. 동조적 요거 MRS 계산해 볼게요. MRS XY는 자 한번 보세요. 이걸로 할게요. 이거 2분의 1승이니까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암기하셔도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분자는 X로 미분하는 거죠. 분모는 Y로 미분하는 겁니다.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1 내려가고요. 여기서 2분의 1 내려가고 하나 빼줘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분의 1, Y에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 내려가고요. X는 그냥 써주고요. Y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X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X에 2분의 1 만나서 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죠. X에 2분의 1이 또 만나요. 지수의 법칙에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Y. 그래서 이게 X분의 Y가 똑같으면은 그러면 MRS가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 할게요. 그러면 X분의 Y가 2분의 1이면 한계 대체율이 이게 다 2분의 1인 거예요. 2분의 1. 이게 X분의 Y가 2가 되면 이것도 기울기가 다 2가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오히려 특이한 케이스가 또 현실에선 잘 맞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기식으로 막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신의 섭리가 인간이 태어났는데 비슷하잖아. 눈 밑에 코가 있고 코 밑에 입이 있지. 사람이 막 주거장창으로 이거 그만 그릴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진 않잖아요. 막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규칙성은 다 있어. 근데 이제 크기가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외양이 구별되는 거지. 막 이렇게 눈 막 3개 있고 하나 있고 막 뒤죽박죽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보면은. 물론 이제 자연에 이렇게 잘 가장 적합하게 뭐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화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 막 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눈이 막 옆으로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 과정까지 물론 이게 확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거 볼까요? 이거 MRS 한번 봅시다. MRS 구해봅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로 미분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안 했어. 그리고 기본 강의 때 이걸 할 수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본 강의는 그냥 MRS 개념만 보고 넘어가고. 근데 객관식을 좀 하면서 또 이게 해야 되는데 객관식 때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약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정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심화 비슷한 강의로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핵심 강의 들어야 됩니까? 글쎄 애매해. 안 들어도 돼요 할 수 있는데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하면 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시험이 어렵던 쉽던 그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내년에는 1차를 합격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슬슬 이제 1차에만 올인 전념을 당연히 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약간 불확실성을 아예 제거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제가 안 하죠. 뭐 왜 하겠어요. 그냥 진도 빨리 빼는 것도 좋지. 근데 여기 보시면 한번 봅시다. y로 미분할게요. 여기는 y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 1이야 1. 그쵸? 여기 y 이렇게 생겼다고 전제하면 그리고 x로 미분하면 이거 x의 2분의 1승이잖아요. 시험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2분의 1 y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2분의 1 내려가고 하나 빠져요. 그럼 x로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가고요. x에 하나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2분의 1이고 x의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x제곱분의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한번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요거 보시면 효용함수가 저렇게 생겼을 때는요. MRS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 나와 있는 저 콥더글라스 동조적인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이 x값뿐만 아니라 y값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얘는 x값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y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해도요. MRS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다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내가 만약에 x값이 1이라고 할게요. x는 1이야. 그러면 한계 대체율은 x가 1이면 y값에 전혀 상관없이 y가 얼마가 됐던 다 한계 대체율은 일정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1이라 합시다. x값이 1이면 근데 x값이 1일지라도 1분의 y니까 y값에 따라서 달라져요. y가 1이면 1, y가 2면 2 하니까 x가 1일 때 y가 1이면 요게 기울기 1이 되는데 x값이 1인데 y가 2예요. 이렇게 2가 되면 이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y값에 따라서도 한계 대체율이 달라지는데 얘는 x값에만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 MRS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를 지나는 MRS는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 x가 1이고 y가 2고 이렇게 가더라도 MRS가 이게 기울기가 평행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특이할 수 있지만 이게 특이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차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MRS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건 맞아. 근데 이렇게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이고 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보여요.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는 다릅니까? 예,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죠. 방사선. 부채살 모양인데 여기서는 빨간 색깔인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예, 훨씬 더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는 언제 MRS가 같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생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인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준선형 효용함수는 어떤 경우를 보입니까?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데 언제 같습니까? 하면 밑에서 쭉 위로 올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잘 머릿속에 암기하시고요. 자,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연습. 자,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효용함수가 x는 그대로 있고 y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이 될까요? 저거 반대지. x의 루트가 있는데 얘는 y의 루트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무차곡선의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요. 볼록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볼록하냐면
y 값이 중요한 거야. 한계 대치로 할 때. y가 얼마 정해져 있으면 점점점점 할 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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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돼서 무차곡선이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 일반균형 파트로 가면 사실은 또 계약곡선 할 때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 정도만 봐두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저기 나와 있는 저렇게 효용함수를 꼬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거기 보시면 x제가 쓰레기일 때, 비제화일 때가 거기 있습니다. 비제화일 때. 여기로서 한번 볼게요. x제가 비제화. 쓰레기를 비제화라고 하죠. 이건 소비량이 증가해도 효용을 감소시키는 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효용함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 이렇게 있어요. y는 제화예요. 왜냐하면은 y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니까. 근데 x는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을 깎아먹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하면 무차곡선을 그리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로 정리하시면 돼. 한계 대체율을 구해도 되긴 하지만 바로 봐도 x가 제가 쓰레기인 걸 알 수 있으니까 y로 정리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y로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효용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효용이 빵일 때는 어떻게 돼요? 빵일 때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효용이 빵일 때. 효용이 10일 때는 여기가 10돼서 효용이 10일 때는 이렇게 되고 효용이 20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20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효용의 증가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제가 쓰레기라면, 그러니까 쓰레기는 감소할수록 좋은 거고요. y제는 좋을수록 좋은 거니까 효용의 증가 방향이 이 두 개의 힘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요거 더 하면 이게 완전 보완제일 때는 둘 중에 작은 건데 엘리트 효용함수라고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엘리트라고 할게요. 엘리트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점수 중에서 후한 교수님은 잘 본 걸로 최종 점수를 해주지 이런 거요.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 때나 준비됐을 때 간평사 시험을 그냥 보는 거야. 토익같이. 그래서 이제 점수가 넘으면 그럼 이제 1차는 통과고 2차는 뭐 이렇게 주관식으로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어때요? 뭐 토익 점수도 제일 잘 본 거 하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토익 점수가 과거에 본 것도 다 지워지지 않고 전부 다 누적 평균이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토익을 첫 해 장난으로 봤는데 200점 받았어. 큰일 났지. 이거 이제 토익 뭐 한 700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한 막 600 받고 이게 넘어가려면 시험을 엄청 많이 봐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망쳐버리면은 끝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지 않은데 제일 잘 본 거. 그러니까 엘리트 효용함수는 야 너가 시험 본 거 중에서 맥스로 잘 본 거를 전체 점수로 할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알파 x, 베타 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모양이 어떻게 생깁니까 하면 둘 중에 잘 본 거니까 이거는 기역자 형태가 돼요. 저거는 니은자 형태가 되는데. 네, 요거요. 나중에 좀 객관식에서 볼 일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효용함수는 다 대충 본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 모양에 뭐 지복점이 있는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좀 객관식에서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14 가보시면 예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산선은 우리가 소비 가능한 영역이죠. 거기 보시면 내가 소득을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샀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x제에 지출하는 금액이죠. x제에 대한 지출액이고요. 그리고 얘는 y제에 대한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y제에 대한 지출액이에요. 근데 x랑 y제에 지출하는 금액을 다 썼는데 내가 소득이 있었는데 그보다 지출 금액이 작아.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쓰고 남은 거예요. 이걸 맞춰주려고 여기다 뭐 S를 넣기도 해요. S. 이게 미래 소비라고 해서 저축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S는 이걸 똑같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이제 미래 소비지. 미래 뭔가를 소비하는 거. 그래서 저축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소비하려고 저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축은 없다라고 할게요. 저축은 빵 이렇게 해서 현재만 얘기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전제로 깔고 얘기를 진행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산선의 개념 보시면은 1번 구입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여기다가 자,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하면 소득이 주어져 있고 X의 가격이 주어져 있고 Y의 가격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1,000원이고 X의 가격이 200원이고 Y의 가격이 100원이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사람이 X제만 구입한다 할게요. 그러면 Y는 하나도 안 사. X제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 살 수 있네. 요거는 X제만 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Y제만 사요. 그럼 X제 하나도 안 사면 Y제는 10개 살 수 있죠. 10개 이렇게 됩니다. X를 하나 더 담으려고 그러면 200원짜리예요. X제가. 그러면 Y제 몇 개 덜어내야 돼요? 2개 덜어내야죠. 그러니까 X제 5개 담으려면 Y제 10개 포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Y로 정리하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걸 일반화해서 표현한 게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거죠.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X 이거 PY분의 PX가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가격이라는 거야. X제가. 더하기 여기 소득 M을 소득 1,000원을 요거 보시면 Y로 100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PY로 나누면 그게 1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얘가 기울기예요. 얘가 기울기. 우리의 관심사는 교환 비율이 관심이니까 마이너스는 빼고요. PY분의 PX. 얘가 수직축 절편이에요. 절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여기 10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하면 소득 M을 PY로 나눠준 거고요. 여기 X축 절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 M을 PX, X제 가격으로 나눠준 것이고요. 기울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기울기가 PY를 PX 요거 비율로 표현한 것이고요. 거기 잘 나와 있죠. 다음에 이동 볼게요. 이동. 자, 우선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게 여기 잠깐 다시 보세요. 고정된 게 변해. 소득이 변하거나 X의 가격이 변하거나 Y의 가격이 변하거나 이거밖에 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X, Y는 내가 바구니에다가 선택할 수 있죠. 몇 개를 담을까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밑에 그림 ABC 나와 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은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기울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효과가 나타나요. 예산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고요. 네, 그게 중요하고. 다음 두 번째, X제 가격만 하락하는 거예요. X의 가격만 하락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Y제 가격과 소득은 가만히 있다고 하고 X제 가격만 하락하게 되면 자, 우선 기울기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기울기 X제 가격이 싸지니까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작아진다는 것은 완만해지는 부분에 가격이 싸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Y제는 가격이 그대로 있으니까 10개 그대로 있고 X제 가격이 이게 1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X의 소비량이 10개로 늘고 Y제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휘어서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뭐 Y제 가격은 안 할 겁니다. 주로 X제 가격만 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보시죠. 자, 밑에 참고는 그 예외적인 그 예산선의 형태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X제 구입량이 제한돼 있거나 가격을 할인하거나 현물 보조할 때 우리가 뒤에 사회복지제도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균형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비자가 이제 효용 극대화하는 균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소비자의 균형.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거의 균형 조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림으로 그냥 다 집약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소비자가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되면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딱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자, 우리 목적식과 제약식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해요. 효용함수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에 반영돼 있어요. 자, 예산식이 있습니다. 예산식은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XJ에 YJ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예산식 썼잖아요. 소비 가능한 한 영역을 뜻합니다. X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있죠. 이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차별 곡선이 여기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근데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효용이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쁘게 그리려고 위에 맞췄어요. 여기 있으면 효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효용이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여기가 이제 효용 극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죠. 그래서 이제 효용이 극대화되는 선택인데요. 요 이점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랑 PI분의 PX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MRS XY랑 PY분의 PX가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MRS는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고 PY분의 PX는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고요. 얘는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 예산선의 기울기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하나만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 볼까요? A점. A점에서는 지금 균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A점에서는. A점에선 가만히 보면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의 기울기랑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점에서는 자,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죠. 노란 색깔로 할게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거죠. 파란 색깔로 할게요. 그쵸? 얘가 PY분의 PX예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얘가 MRTS예요. 아니, MRS예요. MRS, XY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느 게 더 커요? 네, MRS가 더 크네요. 의미가 뭐예요? 네, 이 XJ에 대해서 내가 여기 보시면 MRS는 XJ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XJ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 해서 XJ를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느낌이 편익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단위예요, 원래는. 자, 여기 보시면 XJ에 대한 가격이에요. XJ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부등호가 왼쪽이 커. 그러니까 XJ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XJ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치르는 대가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YJ는 반대가 되고 하나만 찾으면 돼요. 상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J를 늘리고 YJ를 감소시키면 줄이면 어떻게 된다? 효용은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그걸 따라가는 게 요거 예산선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XJ는 어떻게 됩니까? XJ는 늘리고 YJ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X를 늘리고 YJ를 줄이니까 효용은 어떻게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구입 가능한 영역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이것만 잘 사용을 해도요.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는 바로 소비자의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는 직접 줘요. 예산선 주고 효용함수 주고 MRS 구하시고 PR분의 PX 구해서 효용 극대화되는 산출량을 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때 효용값을 구하세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실제 시험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실제 시험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만약에 정부가 XJ에 정부가 텍스를 부과합니다. 텍스를 부과 시 효용이 얼마나 감소합니까? 이거 구하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 직접 계산을 해야 돼. 효용함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짝 아이디어만 볼게요.
XY가 있으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효용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제로점이고 효용이 U0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X에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X제 가격이 비싸지죠. X제 세금을 부과하면 X의 가격만 비싸져요. 그럼 무차별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0점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 빨간 색깔 중에서 우리가 이제 효용이 이렇게 해서 감소할 겁니다. 여기가 뭐 1점 이렇게 돼요. 0과 1을 다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기보다는 귀찮게 하는 거야. 직접 다 두 번을 구해야 되네요. 그 다음 효용이 U1이 될 텐데 효용이 감소하겠죠? 얼마나 감소했니? 그럼 이때 효용을 구하고 효용함수에다 여기 X0를 집어넣고 Y0를 집어넣어서 효용을 구하고 그 다음에 1점에 해당하는 X1을 집어넣고 Y1을 집어넣어서 효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그 델타 U를 찾는 거죠. 뭐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귀찮게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풀어야 돼. 그러니까 MRS 빨리 풀고 PIV는 PX 빨리 풀고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죠. 그래서 실수 없이 빨리 이렇게 푸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넘어갑시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2점의 다양한 표현은 우리 기본 강의 때도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주관적 교환 비율이고 객관적 교환 비율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X제랑 Y제에 대해서 가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예외적인 소비자 균형 나와 있는데 2번 볼게요. 예외적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구석탱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석해, 코너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X제랑 Y제가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쓰레기는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거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계 대체율이 MRS가 XY가 체감하지 않고 체증한다고 할게요. 체증하면 이게 뭐랑 같은 뜻입니까? 라고 하면 무차별 곡선이 IC예요. 인디퍼런스 커브예요.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지 않고 오목한 경우예요. 오목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효용함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될 수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딱 봐도 이게 원 모양인데 원인가 그걸 몰라도요. 우선 첫 번째는 MRS를 구해보시면 조금 될 거예요. MRS를 구해볼게요. XY. 자, 한번 요거는 해보세요. 분자가 X로 미분해야 되고요. 분모는 Y로 미분해야 돼요. Y의 한계 효용, X의 한계 효용.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거는 빵이고요. 2X가 되죠.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Y가 되네요. 정리하면 Y분의 X가 되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이 어떻게 돼요? 한계 대체율은 우리가 X를 증가시키면서 Y를 감소시킬 때 얘기하는 건데 이게 X가 분자에 있으니까 아까 저기 컵떡을 났을 때는 X분의 Y였는데 X가 분모에 있었는데 얘는 X가 증가할 때 한계 대체율이 커져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체증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을 그리게 되면 모양이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효용이 이렇게 있을 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쓰레기가 아니야. 둘 다 좋은 거야. 쓰레기일 때 주로 이제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막 암기하면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이건 둘 다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하죠. 이게 다 좋은 건데 뭐. 근데 모양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관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인데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여기가 10개, 여기가 10개, 여기가 뭐 5개, 5개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5개, 5개. 아니면 여기 하나, 9개, 하나, 9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여기 이쪽은 똑같으니까 안 할게요. 3개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상품 묶음 A라 그러고요. 여기 B라 그러고 여기 C라 그럴게요.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저렇게 생겼을 때는 2점에 해당하는 골고루 소비할 때 효용이 극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효용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면
A점일 때 효용과 B점일 때 효용과 C점일 때 효용을 한번 봅시다. 자, C점일 때는 5개 효용함수가 어떻게 해요? 제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있죠?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럼 효용이 50 이거밖에 안 되네. B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제가 하나 있어요. 1의 제곱, Y제는 9개 있습니다. 9의 제곱, 1 더하기 9, 9, 81이니까 82예요. 효용이 더 높네. A일 때는 어떻게 돼요? A일 때. A일 때는 이게 X는 빵개야. 빵의 제곱, 10의 제곱 하니까 효용이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기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네. 여기 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노랑이가 효용이 50일 때고요. 파랑이가 효용이 B를 지나는 여기일 때고요. 그리고 A를 지날 때가 효용이 여기도 근데 사실은 똑같겠네. 그래서 A를 지날 때 이렇게 하면 이때는 효용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뭐 D라고 할까요? 효용이 2개 극대화되는 게 2개가 생겨요. A와 D. 근데 이게 A는 어떻게 돼? X를 하나도 안 사고 Y제만 사고 D는 X제만 사고 이런 경우를 구석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석탱이에서 효용 극대화가 결정된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만 해볼게요. X제 가격이 비싸졌어. X제 가격이 비싸지면 이 형태 그대로인데 X제 가격이 비싸지면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X제 가격이 비싸지면 2배로 비싸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변했어. 그럼 얘는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얘네들도 없는데 어떤 점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기 A만 이제 효용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가 또 은근히 좀 출제 가능성이 또 있긴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구석해가 되는 경우 아니면 효용이 이게 예산선 기울기에 따라서 2개 될 수 있고요. X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X제만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뭐 잘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구석해가 생기는 거고요. 또 왼쪽도 한번 볼게요. 왼쪽. 왼쪽은 우리 객관식 때 보긴 할 건데요. 자, 우리 왼쪽에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데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요점보다는 거기 뭐 2점이 아니라 여기가 효용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구석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MRS랑 무차별 곡선이 접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림을 다 안 그려서 그런 건데 그림을 더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간평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크로스된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접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용 극대화는 뭐 이 경우는 사실 여기 있는 거죠.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한 X제는 뭐 20개를 먹고 싶고요. 그리고 Y제는 오히려 마이너스야. 효용 극대화는. 근데 Y가 마이너스일 수는 없잖아요. 마이너스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Y가 다 0보다 크다는 전제에서 하면 저기요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돼요. 이게 뭐 15개라고 할게요. 15개고 X제는 15개, Y제는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는 더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확장돼서 표현한 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우리 예산선의 형태에서 앞에 가보시면 20페이지에 밑에 참고에 X제 구입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쭉 시키면 이거랑 똑같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X제에 대한 소비량이 이렇게 있다가 15개 이상은 당신한테는 안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날아가는 거지 해서. 여기가 예산선이 이렇게 꺾여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에 20개가 효용이 극대되는 거니까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가 20일 때가 제일 좋은데 당신한테는 더 이상 안 팔겠습니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 똑같은 거 보이세요? 느낌이? 단지 이거는 그냥 밑으로 더 내렸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거기 보시면
엑스제를 더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서 소비를 할 수 없어가지고 엑스제만 구입을 하는 경우. 이거는 구석회는 아니고요. 네, 요거랑 이거랑 뭐 사실은 비슷한 메커니즘이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여기가 이제 되는데 Y의 소비량은 빵이에요. 빵이고 엑스제만 구입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구석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그림이 응용하는 거 할 때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하는 데까지 좀 한번 해보시죠. 이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가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이게 시험 문제가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시면 미시경제에서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바로미터로 삼느냐라고 하면은 완전 경쟁 같이 여기 소비자 선택 이론 파트를 무찰곡선과 예산선 이거 뒤에 이제 가격 효과 그 다음에 대체 효과, 소비 효과에서 보상 수요 곡선 이거 마스터 하시게 되면은 그냥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를 마스터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 지금은 객관식 때까지 쫙 한번 달려보신 다음에 한번 해보고 아유 나 됐어 누워서 떡 안 먹을래 하면은 그냥 살짝 이제 버리셔도 되고 왜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손쉬운 방법 문제가 미시에서는 수요 공급, 탄력성 이건 조금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생산함수랑 비용함수도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완전 경쟁 독점도 조금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무슨 뭐 게임 이론이나 뭐 이런 게 과점 들어가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선택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더 하시되 그래도 우선은 한번 끝을 우리 해서 수험 경쟁에서 끝을 좀 보실 필요까지는 있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좀 약간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요 정도로 할게요. 다음 시간엔 조금 진도를 좀 빠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CC와 PCC 해서 수요 곡선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생산자 이론은 조금 쉬워요. 그 다음에 아마 내일이죠. 내일 해가지고 아마 생산함수, 생산자 이론까지 좀 얼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 내일 좀 잠깐 시험 좀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